짜자잔. 자, 지금 아까 이렇게 CN-하고 이런 탄소 브로마이드를 통해서 SN2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런 반응들을 아주 일반적으로 개념화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개념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 첫 번째 치환 되겠습니다. 치환. 자, 우리말로 치환이라 번역하고 영어로 표현으로는 substitu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치환의 뜻은 뭐냐면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로 자리 바꿈을 하는 거. 스위치란 말 알죠? 여기 이러다가 뿅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스위치라고 하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탄소는 어떤 원자랑 결합하고 있었어요? 브로마이드랑 결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탄소가 결국 누구랑 결합을 하는 걸로 바뀌어요? 탄소랑 결합하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기존에 붙어있던 원자가 떨어지고 새로운 게 붙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치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특징, 치환. 알겠죠? 두 번째, 뉴클레오필릭이라는 표현을 써요. 뉴클레오필릭은 뭐냐면 반응물 중 뉴클레오파일이 나타날 때 쓰는 형용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반응물 중 뉴클레오파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반응물 중 뉴클레오파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럴 때를 쓰는 형용사를 뉴클레오필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현재 제시된 반응은 단일 단계 반응입니다. 자, 1학기 때 그 반응 속도론 배웠죠? 반응 속도론에서 단일 단계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자, 단일 단계가 뭐냐면 선생님 단일 단계 반응 선생님이 안 한댔어요. 아, 그래요?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이거 X 붙이고 시험에 안 내겠다고. 아,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예,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이라서 그래서 얘는 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속도상수 K에 뉴클레오파일의 농도에 저기에 있는 일렉트로파일의 리빙그룹 붙은 것. 그 둘의 농도의 곱으로 바로 반응 속도가 표현이 됩니다. 자, NU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NU. NU는 저기에 있는 CN- 알겠어요? 그걸 NU라고 쓴 거고요. E는 뭐 줄임말이에요? E는 일렉트로파일, LG는 리빙그룹. 바로 요거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이 둘이가 바로 그냥 반응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반응물의 농도곱, 반응물의 농도곱으로 이때 반응 속도가 바로 표현되는데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농도의 몇 차예요? 차수가 1차죠? 요 농도의 몇 차예요? 1차죠? 두 개 더하면 뭐예요? 2죠? 그래서 2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따 이 앞대가리 substitution, nucleophilic, second order 이거를 줄여서 SN2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SN2인데 반응 속도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 너무 어불성설인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SN2 알겠죠? 자, 썼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가자. 여기 쉴게요. 해준다. Yep. 그 다음 4.
rate. 자, rate가 우리말로 뭐예요? 속도죠?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당연히 여기서의 반응 속도는 무슨 반응의 반응 속도를 얘기하겠어요? SN2 반응의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험 문제에 이게 무조건 나오거든요. SN2를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첫 번째 1. 바로 기질입니다. 기질. 자, 기질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 얘기하는 겁니다. 요놈. 자, 기질의 입체 저항. 이게 작을수록 장애랑 같은 말이에요. 네. SN2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여기서 입체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장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릭 힌드런스예요. 힌드런스.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입체 저항 혹은 입체 장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SN2 반응이 일어나는 탄소가 sp3 혼성을 하는 탄소여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리빙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맞나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맞나요?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공이 어떻게 되냐면 요 탄소에 대해 여기 리빙 그룹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리빙 그룹이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조금 더 큰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리빙 그룹이 델타 마이너스 일 때 붙어 있는 탄소가 델타 플러스. 알겠죠? 이럴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저 각각의 탄소들의 상태를 좀 보면 자, 이 탄소 차수를 몇 차 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차 탄소? 3. 하나, 둘, 세 개의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3차 탄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얘는 2차 탄소겠죠? 네. 얘는 몇 차 탄소겠어요? 1차 탄소겠죠. 그런 식으로 치면 얘는 0차 탄소죠. 물론 0차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공식적인 표현인데 0차는 공식적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뭐 편의상 0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SN2 반응 속도가 어디로 갈수록 빨라진다? 0차 쪽으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입체 저항이 관여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상대적 크기로 보자면 수소의 크기가 요만치만 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메틸 그룹은 상대적으로 등치가 더 큰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주변에 뉴클레오 파일이 전자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건데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무슨 접근이라고 했죠? 이런 접근을 무슨 접근이라고 했었죠? 이런 접근을 무슨 접근이라고 했었죠? 배면 접근. 영어 표현으로는 백사이드 어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사이드 어택을 할 건데 이 배면 접근이 탄소의 차수가 작을수록 쉽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메틸 그룹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뉴클레오 파일이 접근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똥침이요. 똥침. 똥침 당하면 더럽게 아프잖아요. 그 똥침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엉덩이에 힘을 빡 주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거 3차 있죠, 3차. 얘는 사실 SN2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작다 못해 3차 탄소는 SN2 반응 속도가 얼마? 0입니다. 0. 반응 속도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작다 못해 3차는 아예 SN2 반응 속도가 0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격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SN2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뉴클레오 파일입니다. 뉴클레오 파일. 자, 이 뉴클레오 파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뉴클레오 파일은 아직 연구 중인 주제입니다. 아직 연구 중인 주제여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뉴클레오 파일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장황합니다. 말도 안 되게 장황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유기화학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뉴클레오 파일에 대한 설명이 교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뉴클레오 파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는 있는데 그 뉴클레오 파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건 내 얘기와 다르건 약간 다르게 표현하건 같게 표현하건 다 두루뭉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직 연구 중이고 불명확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시험은 치고 점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준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리저리 잘 들어맞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1. 좋은 뉴클레오 파일의 조건입니다. 자,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란 결국 SN2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걸 뜻합니까? 커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언제 이 뉴클레오 파일이 좋아서 좋게 작동을 해서 SN2 반응성이 커지느냐?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작고 원자 반경이 큰 원자를 포함한 음이온. 이 좋은 뉴클레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잖아요. 그럼 SN2 반응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전기음 송도는 뭐 하고요? 작아야 됩니다. 원자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이요? 음이온. 물론 뉴클레오 파일 중 전기음 송도가 조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뉴클레오 파일 중 전기음 송도 원자 반경이 약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오 파일 중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건 정의론의 설명인데 문어 대가리 효과. 이게 뭔 말이냐? 전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여러분 문어 좋아해요? 문어? 네. 문어 좋아해? 문어? 뭐라고? 제목이 뭐죠 그 노래가? 그 노래 주인공이 문어예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왠지 들어봤던 같은 멜로디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이 문어가 우리에게는 맛있는 식재료일 뿐이지만 문어가 은근히 지능이 높은 거 아세요? 네. 문어가 사람 구분하는 거 아세요? 네, 문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준석이가 바다에 들어가고 자기도 바다에 들어서 문어를 보면 준석이는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문어는 두 사람을 구분합니다. 네,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문어는 있잖아요. 사람이랑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식재료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어는 해양 생명체 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지능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문어 외계인설 아세요? 문어 외계인설. 문어는 원래 지구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외계 유전자가 와서 지구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게 문어다 라는 가설을 낼 정도로 문어는 그 두 종류 생명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똑똑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문어의 초강점은 뭡니까? 뼈가 없다는 겁니다. 뼈가 없기 때문에 뼈가 없기 때문에 문어는 무엇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공간. 수압이요. 수압. 그래서 문어는 아주 얕은 바다부터 초 깊은 심해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어는 바닷속에서 아무 때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바다 환경에서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얕은 데도 갈 수 있고 깊은 데도 갈 수 있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없다는 게 뭐를 뜻하냐면 뼈가 없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어가 한 3년 이상 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게요? 5m 정도 됩니다. 5m. 문어가 한 5년 넘게 크면 3m, 5m 이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문어가 온 팔다리를 쫙 펴면 진짜 이 공간에 가득 찰 정도로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의 문어는 뭐 잡아먹게요? 상어 잡아먹습니다. 문어가 상어 잡아먹는 거 몰랐죠? 나는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문어가 상어 잡아먹는 걸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문어가 이렇게 탁 바닷속에 있다가 상어가 지나가면 그걸 온 팔다리를 휘감아요. 휘감아서 상어를 어떡하게 해요? 문어가 쥐어짭니다. 폐를 쥐어짜가지고 그 상어가 숨 못 쉬게 해서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꿀떡 먹어요. 그래서 내가 문어가 상어 잡아먹는 장면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문어가 아무래도 문어보다 센 애들이 바다에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럼 그런 애들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도망가게? 문어가 어떻게 도망가게? 바로 바위 틈새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문어가 얼마나다고? 이만하다고 했죠. 근데 이만한 문어가
요만한 바위 틈새로 온몸이 다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어가 이렇게 큰 애가 이런 바위 틈새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쪽으로 문어가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문어는 해양 생태계에서 진짜 최적화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문어 외계인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모론 같은 그런 문어 외계인설이 있습니다. 너무 독특한 생명이어서 외계에서 온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어는 독특합니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걸까요? 자, 봅시다. 짜잔. 자, 얘는 누구냐면 뉴클레오파일입니다. 자, 뉴클레오파일은 보통 플러스 이온이에요,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보통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합시다. 이때 점점점 그려놓은 건 뭐냐면 평소의 그 균등화된 전자 밀도 분포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을 구성하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균등하게 퍼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기질이 왔습니다. 기질이 오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입체 저항이라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체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뭐 0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2차면 입체 저항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뉴클레오파일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뭐일 수도 있느냐? 그 촘촘하게 들어찬 바위 틈새의 입체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얘가 봐봐. 이 뉴클레오파일 스스로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이 전자 구름이 원자 핵에 강력하게 매여 있겠어요? 약하게 매여 있겠어요? 약하게 매여 있겠죠. 그리고 원자 반경이 원래부터 크면 클수록 역시나 최외곽 전자가 원자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겠어요? 약하게 붙들려 있겠어요? 약하게 붙들려 있겠죠. 원자 반경이 클수록. 그리고 음이온일수록 이 내부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내부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자가 많은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자가 많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작다 스스로의 전자에 대한 구속력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이온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부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 방향이 크다. 결국 뭐냐? 최외곽 전자의 유동성이 커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쨌건 이건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전자구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탄소가 SN2가 되려면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델타 플러스여야 하거든요. 리빙 그룹이 보통 델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전자 밀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접근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지상 뭐랑 완벽하게 똑같냐면 문어 대가리가 바위 틈새로 그 살이 빠져나가는 그 이미지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얘가 와서 대뜸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신랍 같은 이 녀석의 전자 밀도가 약간씩 변형돼서 결합해 들어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요. 이놈의 전자가 결합해 들어가는 이 신랍 같은 이 뭐냐면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주변 치환기 입체장이 중요해지겠어요? 입체장이 별로 안 중요해지겠어요? 입체장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문어 대가리의 모든 살이 그 좁은 바위 틈새를 다 빠져나가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런 현상을 전자 밀도의 분극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극화 현상. 그러면 참고로 분극화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정답! 오, 분석 좋아요. 왜냐면 이거 저번 옛날에 유기산염기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폴러리제이션 이라고 합니다. 자, 분극화 뭐냐? 옛날에 썼었는데 이거예요. 외부의 플러스 센터에 의해 전자 밀도의 왜곡이 나타나는 현상을 분극화라고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뭔 말이냐면 이 뉴클레오 파일의 원래 전자 밀도는 뭐예요? 원래 전자 밀도는 이 흰선이잖아요. 흰선이 원래 전자 밀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어요?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죠. 누구 때문에? 또 다른 델타 플러스 때문에.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분극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좋은 뉴클레오 파일일수록 뭐가 잘 된다? 분극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러 뉴클레오 파일 땡땡 모어 분극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좋은 뉴클레오 파일일수록 분극화 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한 게 지금 문어 대가리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뉴클레오 파일은 전기임 송도가 작고 원자 반경이 크고 그리고 그런 원자를 포함한 음이온일수록 좋은 뉴클레오 파일로 작동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막 뒷받침하는 너무너무 많은 이론이 있어요. 뉴클레오 파일 이론만 A4지로 10장이 넘어요. 알겠어요? 그거 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모든 논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독특한 사실들, 특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예시들을 외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외울 뉴클레오 파일들이 있어요. 이 뉴클레오 파일들을 보면 우와, SN2반응 완전 잘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PS입니다. 에? PS? P 누구? 인. S 누구? 황. 인과 황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더 좋은 뉴클레오 파일. 무슨 말 알겠죠? 무조건 더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할 good nucleo files. 첫 번째가 인황입니다. 두 번째는 칼복실레이트 이온입니다. 칼복실레이트 이온이 누구냐?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거든요. 이때 얘가 산해리를 하면 요렇게 얘가 요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데 요 놈을 칼복실레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 대상들에 비해서 칼복실레이트 이온은 좋은 뉴클레오 파일로 작동을 아주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복실릭 애시드는 얘는 아주 안 좋은 뉴클레오 파일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잘 봐요, 잘 봐요. 산소는 전기음성도 어때요? 산소는 전기음성도? 산소는 전기음성도 어때요? 크죠? 산소는 원자박용 어때요? 작죠? 작죠? 그리고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복실레이트 애시드는 얘는 푸어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안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근데 얘는 앞선 것보다 훨씬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래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다른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꼭 암기해야 될 뉴클레오 파일, 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황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칼복실레이트 이온이거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형 음이온이에요. 선형 음이온. 자, 누구냐? 이겁니다. CN 마이너스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N 마이너스요. 그래서 이 녀석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땐 N3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식 전화가 다 더해져서 1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 마이너스 음이온, N3 마이너스 음이온은 또 굉장히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이 CN 마이너스, CN 마이너스는 더 베스트예요. 최고의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아마 전 우주에 존재하는 뉴클레오 파일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 황, 칼복실레이트, CN 마이너스, N3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좋은 뉴클레오 파일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아우르는 일반적인 예는 뭐라고요? 일반적인 개념은 전기음성도 뭐하고? 작고, 원자병이 뭐하고? 크고, 그리고 음이온의 성격을 만족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